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안 그래도 잘 나가던 한국의 방산업계가 최근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11 첫 시험 비행 성공을 비롯해 최근 폴란드에 각종 한국 방산 무기들의 최대 25조 원대 수출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실제 현대로템과 카이, 한화디펜스 등 국내 방산업체들은 폴란드 국방부와 무기 수출 계약 체결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뒤통수 치는 인리 대신 폴란드로 파트너를 교체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영국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 추가 수출 기대감이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방산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급해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긴급 방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KF-11 성공에 숟가락을 얹을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안보에 대한 관심이 한층 커진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들로 국방력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카이의 FA-50,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등 방산무기를 대규모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5월에 한국을 방문했던 부어샤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전투기부터 전차, 장갑차 등 한국 무기에 많은 관심을 표하면서 수출을 어느 정도 짐작하긴 했었는데요. 또 한 달 전 폴란드가 얼마나 급했는지 국방부 장관이 본국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도 안 돼 20여 명의 현지 실무단이 긴급 방한했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실무단은 국방부 장관이 관심을 보인 무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보여달라며 계약에 앞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폴란드가 큰 규모로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결국 폴란드 수출 계약이 총 25조 원 규모의 메가톤급으로 성사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 방산업계 사상 최대 패키지 수주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폴란드는 K2 전차 구매 물량을 계획보다 300여 대 추가해 총 1000대 규모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최소 17조 원 규모로 이번 계약은 국산 무기 역사상 단일 무기 수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요청에 따라 올해 안으로 K2 전차에 대한 첫 주문이 들어가 현지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K2 전차를 초기 긴급 물량으로 2025년 180대, 2030년 480대, 2031년까지 후속 사업으로 300여 대의 물량을 인도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K2 수출이 메가톤급이 된 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차 240대를 지원하면서 정작 자국을 방어할 전차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전차 병력의 공백이 생겨 위기감이 커진 폴란드가 서둘러 현대로템에 구애를 해오면서 딜이 빠르게 성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렇게 폴란드가 한국을 급히 찾은 이유는 독일이 폴란드에 탱크를 교체해주겠다는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폴란드의 마음을 더욱더 애타게 했기 때문입니다. DPA 통신에 따르면 얼마 전 안나레나 베어벅 독일 외교장관은 폴란드가 탱크 교체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탱크를 간접 지원하는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독일은 폴란드가 소련 시절에 생산된 오래된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면 폴란드의 신식 탱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지만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K2 전차는 노르웨이에도 수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폴란드에서 K2를 도입한 것처럼 독일 업체를 제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2의 파생형 모델 K2N호가 노르웨이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유럽 국가로 K2를 수출하는 물꼬를 텄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르웨이 육군은 구형 전차를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해당 사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노르웨이에선 오랫동안 레오파르트 시리즈 전차를 운용했기에 독일의 승이 점쳐졌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지 평가가 시작되자 노르웨이 여론이 달라졌는데 K2NO 전차가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면서 레오파르트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르웨이 매체도 K2가 독일과 격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K2의 우수성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제 폴란드에서 엄청난 K2 전차 물량을 도입하게 되면서 노르웨이에서도 한국 전차 구매에 가까워지게 됐는데요. 한편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한 K9 자주포도 유럽 시장의 기술력을 입증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한 K9 자주포의 수출 물량은 670대로 수출 금액은 4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카이는 FA-50 48대를 폴란드에 3조 4천억 원 규모로 수출하면서 패키지 딜 성사를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자국 공군이 운영하던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방안을 준비하면서 대체 전력으로 FA-50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요. FA-50이 검토된 것은 성능과 가성비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납기일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는 카이에 36개월 내 FA-50 납기가 가능한지 타진해왔고 우리 국방부가 여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카이는 FA-50을 3조 4천억 원, 한화디펜스는 K9 자주포 4조 원대 규모, 현대로템은 K2 전차 17조 원 정도로 총 25조 원이라는 엄청난 빅딜이 성사된 것입니다. 카이와 하나디펜스의 폴란드 수출은 기정사실화됐고 현대로템의 수출 계약은 추가 계약 물량 덕분에 아직 변동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로 무기 수출은 국내 방산업체들이 유럽 국가로 한국 방산 제품을 대규모로 수출하는 첫 사례라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이렇듯 현재 국내에서는 역대 최대 패키지 수출 성사와 더불어 KF-11 첫 시험 비행 성공으로 연일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KF-11의 성공에 다급해진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7일 오늘 긴급 방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달 19일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33분간 첫 비행에 성공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001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 선언 이후 21년 4개월 만의 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됐는데요. KF-21은 첨단 에이서 레이더를 장착하고 일부 스텔스 성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이번 KF-11 첫 비행은 충분히 멋졌습니다. 공동 개발국인 인니의 부재 덕에 우리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편하게 최초 비행을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KF-21은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4발을 장착해 막강 전투기의 위용을 과시하며 외국 공군과 글로벌 항공업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티어에 이어 장거리 공대지까지 적절히 채택하면 야무진 4.5세대 전투기가 탄생하리란 기대가 커졌는데요. 시제기에 미티어까지 장착하며 공격력이 보장된 전투기의 진면목을 드러내자 해외 언론들도 미티어 장착 비행에 주목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KF-11과 미티어의 체계 통합을 완료했다며 양산 1호기부터 미티어를 달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관통 폭발력과 정확도가 높은 공대지 미사일까지 갖추면 KF-21의 상품 가치는 더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성과는 카이 직원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동시에 분담금을 미루며 손을 놓고 있는 인니가 없어도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인니 내부에서는 최근 T-50 추락 소식이 나오면서 한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한 19일 인니 자바섬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T-50I 골든이글 훈련기가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제로는 조종사의 문제로 추락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현지에서는 아직도 한국 탓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KF-21 시험비행 성공 소식을 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다급하게 한국을 찾아 KF-21 미납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조코이 대통령이 27일 오늘 방한하기로 하면서 정상회담에서 KF-21 사업에 대한 인니 측의 미납 분담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KF-21 공동 개발국인 인니의 분담금 연체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KF-21 사업 재원은 우리나라에서 80%, 인니 정부가 20%를 각각 분담해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니는 경제난을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납부를 중단했고 작년엔 분담금의 30%인 4,800억 원을 현물로 납부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인니가 연체 중인 KF-21 사업 분담금은 8천억 원대로 이번에 우리는 아예 계약서를 다시 수정할 계획인데요. 인니 역시 KF-21 시험 비행을 성공한 마당에 더 이상의 협력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니는 이번을 계기로 한국의 분담금을 다시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숟가락을 얹으려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인니의 제안을 받지 말자는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KF-21에 남아있는 인도네시아 국기를 빼자는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한데요. 인니가 이번에 또다시 돈을 내겠다고 말을 바꿔도 실제로는 계속해서 미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도 인니의 도움이 딱히 필요 없는 만큼 한국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